안녕하십니까? 김재련의 엑스파일 변호사 김재련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들 많이 보면 좀 섬뜩하시죠? 혹시 내가 사귀었던 사람이 결별을 통보했을 때 스토커로 변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런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전초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어떤 조짐을 보일 때 더 관계 진전을 하지 않고 멈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애정인 줄 알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집착이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료들하고 회식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어디서 회식을 하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디서 해?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회식을 한참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뒤를 돌아봤더니 남자친구가 그 식당 밖에 와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가 날 너무 사랑하는구나. 조금이라도 더 나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은 집착으로 바뀌어서 헤어지자고 했을 때 전화하고 찾아오고 괴롭히는 행동을 지속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고 의심하고 찾아오는 행동,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나중에 이 사람이 스토킹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친구하고 영화를 보느라고 전화기를 제때에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전화를 했다가 내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네?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또는 자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는 그 동안에 영화를 보는 2시간 동안에 10통, 20통 부재중 전화가 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한 번쯤 여러분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급박한 일이 발생해서 빨리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 그 사정이 이해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가 전화 안 받아서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계속 전화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못 받는 동안에 문자를 받더니 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왜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안절부절하고 초조해하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연인 관계로 더 발전하기 전에 멈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이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이 스토커로 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3가지만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결별을 통보했을 때 계속 나에게 전화한다. 계속 전화하고 괴롭힐 때 차단하지 말고 그대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오거나 카톡이 왔을 때 너무 짜증나 라고 해서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자나 카톡 내용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또는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상대방의 핸드폰을 가져가 버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캡처해서 어디 메일에 보내놓거나 USB에 다운받아 놓거나 이렇게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해서 결국 여러분이 이걸 내가 받아야 되지 말아야 되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힘드시겠지만 전화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고 그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녹음할 때 상대방한테 난 너가 나 이렇게 괴롭히는 건 녹음할 거야 라고 고지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대화 내용을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거든요. 핸드폰을 번호를 차단하지 않는다. 오는 문자나 내용은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다. 그리고 오는 전화를 받아서 그 대화 내용은 녹음하고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이 3가지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스토킹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전화해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언제 제가 회식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 식당 바깥에 와 있었어요. 언제 제가 집에 오고 있는데 상대방이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경찰이 잠정조치나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꾸 전화해서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제 직장에 계속 전화를 해서 제가 며칠째 직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제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구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담당 수사관이 그 해당 스토킹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악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토킹에 대해서 신고하게 되면 내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이후로 강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요즘은 스토킹에 대해서 전담 경찰관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거지라든지 직장 근처를 경찰이 좀 더 자주 순찰을 해준다거나 스마트워치를 여러분에게 제공해서 위험한 상황에서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을 취해주고 있고요. 또 여러분의 주거지 현관 앞에 CCTV 같은 걸 설치해서 가해자가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했을 때 증거를 확보하는 이런 조치들도 취해주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100m 이내에 접근 금지하도록 하는 잠정 조치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행위들을 기본적으로 그 조치로 하고 있고요. 더 의미 있는 것은 가해자의 행위가 너무 위험할 때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통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전자발찌를 스토킹 행위자에게도 부착하도록 해서 가해자가 여러분의 주소지 또는 직장 근처로 접근했을 때에는 경보음이 울리고 경찰이 그 사실을 파악하고 출동해서 가해자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정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토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고 경찰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스마트워치를 부착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접근을 100%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해자가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는 여러분께서 당황하고 놀라시겠지만 가급적 침착하게 시간을 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흥분하거나 가해자를 자극하기보다는 시간을 벌어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였을 경우에는 경찰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접근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하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했을 때에는 그 버튼을 누르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고 출동할 때까지 여러분은 그 시간을 버셔야 됩니다. 가해자가 흥분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차분하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 사이에 경찰이 출동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스토킹 행위자들이 이런 피해자에 대해서 소유욕이라든지 피해자의 일상에 대해서 본인이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강력하다 보니까 헤어지자는 요구,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너무 끔찍한 공격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스토킹, 피해, 살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토킹 행위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을 접근해서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킹 행위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전문가의 개입,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신의 감정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스스로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서 성인이 됐을 때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 조심하는 것,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보는 것에서 함께하는 것으로 김재련의 엑스파일, 감사합니다.